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10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셨을 텐데, 이게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게 교육청이 6시에 이제 모든 문제들을 다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 그거를 보고,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이제 신문기사에서 보면 학생들의 시험이 매우 쉬웠다라는 게 한 60% 정도의 이렇게 비율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수학도 9월 평가원처럼 좀 쉽게 나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다른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거는 국어 영어 얘기였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직접 풀어보니까 난이도가 엄청 어렵다라고 느낀 거는 아마 없었을 수 있을 텐데, 계산이 아마 뭐 쉽지 않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특히 100분이라는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시험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더욱 그러니까 미적을 택한 친구들은 더더욱 그래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에서 확통과 기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쉬웠거든요. 근데 미적도 어렵진 않았는데, 미적은 거기서도 계산이 복잡했으니 미적을 택한 학생들의 성적이 아마 조금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예상 등급 커트 보시면 뭐 80점대 초반, 뭐 80한 4점에서 2점 정도가 이제 미적의 1등급 컷으로 잡히고, 확통은 80점대 후반에 잡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하는 80점대 이제 뭐 중반, 뭐 85점, 6점 이렇게 잡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채점을 하다 보면 이제 조금 변동이 있겠지만, 어쨌든 9월 평가원만 생각하고 있다가 시험 본 친구들은 꽤 아마 어려웠을 시험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복잡했을 거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수능도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도 제가 9월 평가원 해설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9월 평가원에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9월 평가원보다는 조금 어려울 거고, 6월 평가원보다는 쉬운 정도? 딱 그 중간 난이도로 출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10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계산이 좀 복잡했는데 수능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좀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 자체인데 변별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계산이 좀 복잡해서 시간을 빡빡하게 가져가는 방법도 하나의 이제 출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훈련할 필요성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뭐 제가 계산을 다 해드리지는 않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계산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접근법에 관련된 내용들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제가 항상 해설해 드렸던 것처럼 4점짜리만 이제 좀 해드릴 거고요.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9번입니다. 9번은 그냥 전통적인 거듭 제곱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 보시면 자연수에 대해서 이거의 n제곱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기출을 변형한 거라서 부담이 없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 분석 잘 하셔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럴 텐데, 얘의 n제곱근, 그러면 바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x의 n제곱은 n제곱 마이너스 16n 플러스 48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인수분해를 하셔야겠죠. 4하고 12로 인수분해가 돼서 x의 n제곱은 n-4에다가 n-12입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이제 a 역할, a 값이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a도 n 값에 따라서 양음은 바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보시면 이거의 실근 개수를 fn이라고 하죠. 근데 시그마 2서부터 10까지 fn을 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미 홀수는 하나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수는 하나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f에 몇 되는 거죠? 3, 그 다음에 f에 5, f에 7, f에 9는 모두 다 1로 고정되어 있어서 실제 4는 기본적으로 가져갈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짝수가 들어가면, n이 짝수일 때는 이 뒤에가 양수면 2개, 0이면 하나, 음수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얘 포물선 그래프를 그려서 양음을 판단하는 게 좀 더 빠르겠죠. 그래서 이제 포물선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에 4가 될 거고요. 여기에 12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짝수만 대입하는 거니까 2 대입하면 양수예요. 그럼 2 대입하면 양수니까 f의 이 값은 몇이 나오게 될까? 2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f의 4 값은 몇이 나옵니다? 0이 나오게 될 거예요. 왜? 4일 때 빵이니까 이때 0 되면 실근계수 0개죠. 그쵸? 그리고 지금 여기가 12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가 될까요? 6도 있고요. 그 다음에 8도 있고 10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모두 다 음수일 테니까 이때는 다 0일 거라서 우리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총합은 얘 1, 4개랑 그 다음에 요거 더하고 0까지 더해, 아이고 이거 0이 아닌데 쏘리 이거 얘가 0이니까 개수가 1개죠. 그쵸? 그러면 얘 5에다가 정답 7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석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도 흔한 문제죠. 여러분들이 많이 봤었을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거는 근해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거나 근과 계수와의 관계의 변형을 써도 돼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수능에서는 고등수학 상하, 특히나 2차 방정식, 2차 함수에 대한 해석을 많이 출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뭐를 하셔야 되죠? 두근의 차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택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두 그래프의 직선과 곡선의 교점이니까 요점 x좌표를 알파라고 두고요. 요점 x좌표를 베타라고 둘게요. 근데 문제에선 a, b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a, b를 구하라는 거면 풀이법이 두 가지로 나눠질 겁니다. 뭐가 될까요? 그냥 알파 콤마 직선에 대입하면 t 알파 그 다음에 t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주어지는 게 a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점은 베타 콤마 그 다음에 t 베타 플러스 t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돼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두 개를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구하는 거니까 얘 뺀 거의 제곱, 얘 뺀 거의 제곱이니까 그냥 바로 AB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AB는 뺀 거의 제곱하면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얘 빼버리게 되면 T의 제곱에다가 베타 빼기 알파의 전체의 제곱의 루트가 됩니다 라고 되겠죠.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의 전체의 제곱을 빼버리게 되면 얘는 t제곱 더하기 1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베타 빼기 알파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고 이 베타 빼기 알파만 구하면 돼요. 그럼 베타 빼기 알파는 두근의 차공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냥 이 공식으로 바로 나오셔야 돼요. 곱셈 공식의 변형보다는. 그러면 지금 이 포물선과 서로 같다라고 두고 식을 정리하겠죠.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tx 마이너스 1은 그 다음에 tx 그 다음에 더하기 t 플러스 1입니다 라고 돼서 넘기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tx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이퀄 0입니다 라고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뭐 여기를 플러스로 바꾸고 이렇게 가로로 묶어서 상수항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근의 차공식을 바로 씁시다. 두근의 차공식은 뭐죠? a분의 루트 d입니다. 얘는 a분의 루트 d 즉 루트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죠. 그럼 a는 1일 테니까 이 상태에서 b제곱 4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인데 얘랑 만나면 플러스가 될 거고 4에다가 t 플러스 2의 루트입니다 라고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공통인수 또 누가 빠져나가죠? 4가 빠져나가면 2에다가 t제곱 더하기 t 플러스 2의 루트입니다 라고 들어가게 될 거고 얘가 요 안으로 들어가면 끝나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얘 루트 몇 차죠? 제곱입니다. 그쵸? 그럼 루트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루트 제곱이니까 실제 4차의 루트니까 2차가 될 거고 최고점계수 2니까 어디에 수렴하게 되겠다? 2에 수렴합니다 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그냥 쉽게 점으로 풀어나가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다른 문제 해석할 때도 요 풀이법 말고 보통 뭐를 줘서 문제를 풀죠? 직선의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 삼각비를 준 거라서 그 삼각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요 기울기가 t예요. 그럼 t가 되는데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면 얘가 1대 t대 그 다음에 t제곱 더하기 1의 루트입니다 라고 주어질 거야. 1대 t대 피타고라스행 써버리게 되면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올까? 요거를 내가 구한 거. 이게 베타 빼기 알파거든요. 그럼 AB에다가 몇 해버리게 되면 코사인 세타, 이 각도를 만약에 세타로 두면 AB 코사인 세타가 몇이 나오게 되죠? 베타 빼기 알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누구는? AB는 코사인 세타분의 베타 빼기 알파죠. 그렇죠? 근데 코사인 세타는 얘분의 얘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바로 여기서 AB라고 하는 결과는 몇이 나오게 되는 거죠? 루트에 t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결과에다가 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되는 식이 나와서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삼각비에 대한 풀이법도 꽤 유용하고
많이 사용되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9번과 10번을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으로 갑시다. 이 11번 문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번까지는 막힘없이 여러분들 쭉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13번부터 이제 조금,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고, 14번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지금 이 문제는 그냥 전통적인 삼각함수의 문제죠. 그래프의 문제예요. 보다시피, 사인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그래프를 몇만큼 끌어올렸다? 1만큼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일 겁니다. 그리고 y = 5랑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작은 것부터 ABC라고 하죠. 근데 BC의 길이는,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AB 길이에다가 6을 더하죠. 근데 삼각형 OAB의 넓이가 2분의 15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해주세요 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거든요. 그럼 어쨌든 수학은 주어진 미지수를 해결해야 돼요. 그럼 미지수가 2개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식이 2개 나와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접근해야 될 건 뭐일까? 넓이가 2분의 15 딱 값을 준 것부터 출발해야겠죠. 그러면 요 삼각형 ABO AOB의 넓이를 먼저 구해보면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가 5가 됩니다. 얘가 5니까 이 높이가 5죠. 이 결과가 몇이 나오더라? 2분의 15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2하고 2 없어질 거고 나눠버리게 되면 AB는 몇 나오게 되는 거죠? AB는 3 나옵니다. 그럼 AB가 3 나오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3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게 3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몇이 돼버릴까요? 6을 더하면 9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길이 3이고 이 길이 6이 돼서, 이 길이 9가 돼서 전체 A부터 C까지의 요만큼의 길이가 12가 돼요. 근데 이거를 보는 순간 바로 뭐가 떠올라야 돼요? 주기가 떠올라야 됩니다. 왜? 점에서 출발해서 물결 쳐서 자기 점으로 돌아왔어. 이게 주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12여서 지금 보다시피 이 B가 주기와 연결되어 있잖아. 그럼 바로 이제 우리는 얘를 찾을 수 있겠네. 첫 번째, 주기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주기는 역수취하는 거죠. 역수취해서 2파입니다. 파이분의 B에다가 2파이를 곱한 게 12가 되는 거라서 약분시키면 B가 몇 나오죠? 6 나옵니다. B값 찾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뭘 이용해서 저 문제를 풀까인데, 봐보세요. A값은 지금 보다시피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높이가 A인데 실제 1이 더해져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거든요. 그러면 이 끝값을 구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쉽게 누구를 구할 수 있어? A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 함수값이거든요. 그러니까 함수값이라는 게 지금 보세요. 얘가 5입니다. 이 점의 Y좌표가 5가 돼요. 그럼 이 A점 X좌표를 찾게 되면 이 X좌표를 대입해서 이 값이 몇입니다? 5입니다 라고 하면 얘의 결과 알 거고 얘가 5가 되면 A만 미지수니까 우리가 A값을 구해낼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지. 그럼 잘 봐봐. 얘를 1만큼 끌어올리긴 했지만 얘를 마치 X축인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바라보게 되면 얘가 뭐가 나올까? 얘가 4분의 1죽입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2분의 1죽이죠. 그럼 2분의 1죽이면 여기가 몇 나오는 거지? 6 나옵니다. 여기가 12겠죠. 그러면 여기는 몇인 거죠? 대칭축이 3입니다. 4분의 1주기가. 그럼 4분의 1 주기가 3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쪽 길이와 이쪽 길이가 똑같을 거거든요. 대칭이라서. 그러면 얘의 길이가 3이니까 여기서 2분의 3 뒤로 빠지면 돼요. 그러면 이 대칭축 3에서 2분의 3 뒤로 빠져버리게 되면 이 점 X좌표가 2분의 3이라고 주어지게 될 거야. 그럼 A점 좌표는 몇 나오게 되는 거지? 2분의 3, 5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는 거라서 fx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 fx 자리에 집어넣으면 A에다가 그 다음에 사인에다가 x에다가 2분의 3 집어넣읍시다. b는 6이었으니까 6분의 파이에다가 2분의 3 집어넣고요. 더하기 1 한 게 몇 됩니다? 5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 나오게 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약분시켜버리게 되면 4분의 파이니까 루트 2분의 1이고요. 넘기면 4가 될 거라서 A 값 나왔습니다. A 값은 몇 되는 거죠? 4루트 2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와 얘를 제곱해서 더해버리게 되면 몇이 정답?
68이 정답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미지수 설정을 차곡차곡 해나가는 방식이라서 여기까지도 할만했을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12번인데 12번까지도 쉬워요. 12번도 그냥 비율 관계만 쓰면 아주 쉽게 답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수투. 제가 항상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근데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수투 문제는 풀면 좀 풀고 싶고 재밌거든요. 그래프 해석이 돼서. 근데 수원은 대입해서 노가다로 뭔가 찾아야 되고 아니면 좌표 점 찍어서 뭔가 찾아야 되고 하는 약간의 귀찮음이 있어서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도 똑같은 문제 11문제씩 나오니까 수원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흥미가 좀 되는 거지. 봐보세요. 얘 그래프를 해석해야 돼. 근데 이 그래프 fx 그래프가 뭐냐야. 그럼 먼저 뭐부터 출발해야 될까 여러분들? y는 몇 되는 거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원점 대칭 그래프부터 출발합니다. 이 그래프를 k만큼 평행 이동하자라는 거야. 근데 저기에 양수 k니까 3차 원점 대칭 그래프가 어디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걔를 접어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케이스 분류를 여러분들이 쭉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케이스 분류 쭉 해보면 이런 거죠. 3차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변곡점이 원점이라서 이렇게 x축, y축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k만큼 좀 올립시다. 그럼 k를 조금 올리면 이런 그래프가 될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접어 올리면 요만큼 올라갑니다. 노란색이. 그럼 이 노란색 그래프가 지금 이 접어 올린 그래프, 요 노란색 그래프가 바로 fx 그래프가 되거든요. 근데 이 fx 그래프가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뭐야? a랑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홀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a 개수가 하나래요. 즉 홀수 개수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그림일 때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지나가면 2개, 이렇게 지나가면 3개입니다. 그러면 3개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무수히 많아요. 그럼 이런 그림이 될까?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처럼 어차피 양수로 움직이는 거라서 무조건 이 변곡점 위로 올라가면 이런 그래프 모양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얘는 이 극소값보다 더 큰 값으로 끌어올려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더 큰 값으로 끌어올리면 얘는 이제 그 다음 그림은 뭐가 되겠어? 얘 그림은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얘를 접어 올립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홀수에서 만나는 게 누가 될까? 여기 이렇게 접하는 거 있고요. 여기 접하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는 A 값이 몇 개 나오지? 2개 나와. 그럼 한 개란 조건의 모순이야. 그럼 딱 보이겠네. 뭐 하면 될까요? 얘를 딱 여기에 접하게 만들면 여기 하나밖에 없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금 보세요.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x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y축이 있는 상태에서 얘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그래프에서 이쪽을 접어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W자 모양처럼 되는 거라서 다 짝수개입니다. 그러다가 딱 여기 지날 때만 몇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3개가 만들어져서 A값이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합니다. 이제 K값 구하셔요. 그럼 K값은 이 극소값을 끌어올려서 여기에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 극소값을 구하면 그게 K값입니다. 맞죠? 이 극소값에다가 부호 바꾸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 3차 그래프의 극소값이니까 결론은 이놈 자체에 대한 그래프만 다시 그리면 되거든요. 그럼 이거 미분해서 그림을 그리셔도 되는데 이 정도는 미분 안 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에서 3차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버리게 되면 얘 인수분해하면 x로 묶입니다. 그리고 x제곱 12가 되는 거라서 여기 2루트 3 돼버릴 거야. 그럼 2루트 3이면 여기 극소값까지 1대 루트 3이거든요. 그럼 얘를 루트 3으로 나누면 얘 값이 2가 됩니다. 그럼 이 값이 2가 되고 여기 2 집어넣으면 8 하고요. 2 집어넣으면 몇 돼 버리는 거죠? 24가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 16 나옵니다. 그쵸? 따라서 여기에 요 결과는 몇 돼 버립니다. 마이너스 16입니다.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됐습니다. 마이너스 16만큼 끌어올리면 되는 거니까 이제 마이너스 16이 0 되도록 되는 거니까 16만큼만 끌어올리면 되는 거라서 몇 번이 정답? 5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두시면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12번까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이에요. 요 13번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한 그래프의 도형적인 해석 문제가 나오면, 이건 제가 수업 때도 말씀드렸고 기출 해설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들은 수학적인 용어로 해석기하, 좌표 결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PQR의 좌표를 찾아서 이걸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택하도록 해야 돼. 근데 이게 초월함수라서 지수함수가 연립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직선이 딱 껴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보통 이 문제를 당황한 이유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기출들을 보면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평행이동을 한 거거든요. 그럼 보통은 이 평행이동량이 이 기울기가 2가 되도록 합니다. 만약에 얘가 뭐 4만큼 가면 얘는 마이너스 8만큼 가서 얘 평행이동량이 항상 기울기와 일치하게 만들어서 문제풀이를 좀 쉽게 가져갔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까다롭던 문제가 돼버리는 거거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 거냐야.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도형적으로 이걸 좀 바라봤거든요. 그러니까 도형적으로 바라봤다는 게 얘 기울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면 어쨌든 뭐가 성립하지? 1대 2대 루트 5가 성립합니다. 즉, 요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1대 2대 루트 5가 성립합니다 라는 거는 당연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길이가 지금 여러분들 몇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길이가 5라고 되어 있고요. 이 길이도 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이등변 삼각형이야 또.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여기서 일로 수소의 발을 딱 내릴게요. 이거 지울게요. 여기 수소의 발을 딱 내릴게요. 이렇게. 그럼 딱 내리면 얘가 수직으로 얘를 이등분합니다. 근데 요 각도는 아까랑 똑같네. 즉, 요 직각삼각형에서 1대 2대 루트 5면 요 직각삼각형에서도 1대 2대 루트 5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 실제 길이가 5래. 그럼 얘 실제 길이가 5니까 얘를 루트 5로 나누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루트 5가 되겠네. 근데 얘도 루트 5입니다. 왜? 이등변 삼각형의 중점이니까. 그럼 얘도 루트 5가 될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모든 변의 길이의 모양이 다 나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요거는 지우고요. 요건 지우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수의 발 딱 내려요. 그럼 내리면 이게 2루트 5입니다. 그럼 2루트 5면 1대 2대 루트 5니까 루트 5로 나누면 얘 실제 길이가 2입니다. 요만큼 길이가 2가 되겠죠. 그리고 얘 길이는 그럼 몇이 되겠어? 얘 2배 하면 이 길이 4가 됩니다. 맞나요? 그럼 여기는 또 뭐일까? 얘 4야. 그럼 얘 5에서 2 빼면 3입니다. 3대 4대 5가 성립하는 또 직각삼각형이란 거죠, 이쪽이. 근데 여기서는 뭐 3대 4대 5를 굳이 쓸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모든 해석이 다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점만 잘 정하면 되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잡아도 돼요.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A 플러스 K를 찾아가고 했으니까 요점 좌표를 뭐 알파, 베타라고 둬도 되고요. 요점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둬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놓고 싶은 대로 놓으세요. 그럼 여기에 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두면 그러면 P점 좌표는 뭐가 되겠어? 2 뒤로 빠지고 4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플러스 4입니다. 라고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5만큼 빼버리게 되면 알파 빼기 5, 베타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는 거라서 모든 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로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대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수의 대입이라서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얘 대입할게요. 그럼 얘 뭐가 되는 거죠? 베타는 A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분의 몇입니다? 7입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되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P점을 여기다 대입할게요. 그럼 대입하게 되면 베타 플러스 4는 A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1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5 얘를 여기다 대입할게요. 그럼 알파 마이너스 5 대입하게 되면 여기 그냥 베타는 마이너스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5 대입하면 A의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3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땡큐 아니야. 여기 A의 알파 마이너스 1제곱, 여기에 A의 알파 마이너스 1제곱이 똑같으니까 이 두 개 연립하면 다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얘 이제 두 개 그냥 더합시다. 더해버리게 되면 2베타 더하기 4가 얘랑 얘랑 더하면 2분의 몇 나오게 되는 거죠? 5가 나오게 될 거고요.
4 넘긴 다음에 2로 나누겠죠. 이건 뭐 산수 계산이니까 그냥 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베타가 몇이 나오냐? 베타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주어지게 돼요. 그럼 이제 베타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여기에다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세요. 그럼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3 집어넣으면 넘기면 1 나옵니다. 그러면 A에 알파 마이너스 3제곱 1이야. 그럼 모든 지수의 0제곱 1인 거죠. 따라서 알파가 몇이라는 것도 나오죠. 3이라는 것도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점 좌표를 구한 거죠? Q점 좌표를 구했으니까 Q점 좌표가 3, 마이너스 4분의 3이고요. 얘는 누구 위에도 있어? 이 직선 위에도 있잖아. 그쵸? 그럼 직선에다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3은 마이너스 6 플러스 K가 되는 거라서 K값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산수 계산이라서 대입하게 되면 K는 몇 대입니다? 4분의 21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K값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요? 이제 우리 A값만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뭐 A값 찾는 거야. 뭐 알파값 나왔으니까 여기는 이제 알파에다 3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상관없고요. 알파에다 3 집어넣으면 A에 몇 대 버리는 거죠? 제곱은 얘 넘기면 베타 플러스 3이죠. 근데 베타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3입니다. 라고 들어가게 될 거고 얘 계산하시게 되면 4분의 12가 되는 거니까 4분의 9가 나오겠네. 그쵸? 따라서 얘 4분의 9가 나와서 A제곱 4분의 9, K가 4분의 21 이렇게 되는 거라 얘 루트 씌워서 계산하면 정답 나오겠죠. 몇 번? 2번이 정답입니다. 철저한 해석 기하의 문제인 거고요. 도용적인 해석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설지의 풀이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요거 좀 막혔을 친구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4번입니다. 어, 14번 문제는 풀고 나서 뭐지? 이거 다시 풀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였어요. 우선은 얘는 디귿이 계산이 좀 많고요. 기역 니은은 아주 쉽습니다. 매우 쉬워요. 기역 니은은. 그래서 이제 기역 니은을 풀고 디귿을 푸는데 이거 진짜 다 해야 돼? 여러분들의 용어대로 무지성으로 그냥 다 노가다? 뭐 그거밖에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보시면 그래프 해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차함수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능에서 연결되는 이론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얘가 최고참 기수가 1이고요. F'E가 0이래요. 그럼 대칭축이 이제 2에 존재하는 이차함수 그래프가 있겠죠. 근데 인테그랄 보세요. 여기 다시 해볼게요. 인테그랄 4부터 어디까지? n까지 f의 x dx가 몇이 돼버리더라?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근데 모든 자연수래요. 모든 자연수.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어도 양수, 2 집어넣어도 양수, 3 집어넣어도 다 양수거든요. 그잖아. 그럼 포물선 생각해 보세요. 지금 2를 대칭축으로 갖고 있는데 2를 대칭축으로 갖고 있는 포물선이 종류가 총 몇 가지지? 3가지입니다. 3가지라는 게 뭐일까요? 이렇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케이스, 판별식이 0인 경우, 맞아요.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 이렇게 되는 3가지 케이스가 모든 이차함수의 그래프 형태 아니야? 근데 여기가 지금 2거든요. 이게 2예요. 그럼 뻔하잖아. 여기 4란 말이죠. 4. 그럼 4가 되면 얘가 3이야. 그럼 여기가 3이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적분하는 거야. 그럼 거꾸로 적분하면 얘가 양수인 게 음수가 돼버리잖아요. 자리 바꿔버리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3 집어넣으면 3부터 4까지 fx, dx가 양수고 거기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 음수가 됩니다. 그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양수라는 조건에 모순이라서 이 그래프 버립니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얘가 0 된다 하더라도 여기가 3일 거고 여기가 4가 되면 얘 또 양수니까 적분하면 음수 나올 거야. 따라서 2일 때는 뭐일 수밖에 없어? 음수만 가능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자연수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를 신경 잘 쓰셔야 됩니다. 자연수는 노가다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강조를 항상 했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것도 실수한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뭐냐 하면 이제 니은이에요. 기억은 당연히 참이고요. 니은은 보면 3부터 4까지 fx랑 4부터 2까지 fx를 비교하세요. 대소 비교. 인테그랄 4부터 3까지 fx dx랑 그리고 인테그랄 몇 서부터 몇 까지? 4부터 2까지
fx dx예요. 그럼 어차피 양수거든요. 그럼 양수인데 누구의 양수가 더 클 거냐? 그럼 봐보세요. 이렇게 포물선이 있어. 그리고 이렇게 x축이 있을 거고요. 얘가 2입니다. 대칭축이. 이렇게 돼서 얘가 2가 됩니다. 그러면 4는 어디인지 몰라요. 근데 4가 만약에 이런 데 있다고 칩시다. 4가 이런 데 있으면 3은 이런 데 있을 거야. 이게 3에 있을 겁니다. 중점일 테니까 2와 3에. 근데 이쪽 적분한 게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3부터 4까지 적분하면 이 자체가 음수가 돼야 돼요. 왜? 앞에 마이너스 튀어나가니까 n이 더 작으면. 그럼 그때는 요 넓이가 요 넓이보다 뭐 해야 되지? 커야 됩니다. 즉 3부터 4까지 적분한 결과는 음수가 나와야 돼요. 어쨌든. 근데 영역도 상관없긴 해요. 그럼 봐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거면 뭐겠어? 요만큼 음수와 이만큼 양수. 그러니까 거꾸로 적분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얘 음수와의 양수, 얘 부호가 다른 두 개를 적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를 만들었어. 맞아요? 근데 4부터 2까지란 말이죠. 그러면 더 큰 적분 결과에서 누구를? 요만큼의 적분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계산하는 거 아니야? 그잖아. 그러면 이만큼의 적분 결과에서 얘를 더하자는 거예요. 그잖아. 그러면 이만큼에서 얘를 더하면 요만큼에서 얘를 더한 것보다 당연히 이게 더 뭐 할까? 클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음수로 크다고요. 근데 거기다 우리는 뭘 붙이는 거야? 마이너스 붙여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누가 더 클까? 이게 더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별로 의심의 여지 없이 그냥 바로 참이 돼버리는 거예요. 4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걸 거꾸로 적분했어요. 거꾸로 적분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이거 음수, 내려갔다가 음수, 그 다음에 얘 양수. 그럼 음하고 양을 더해봤자 찔끔 양수이거나 0 될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와 이만큼이 양수인데 거기에 이만큼의 양수가 더 더해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죠. 무조건. 근데 선생님 4가 꼭 여기만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4가 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이쪽으로. 그럼 4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런 그래프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포물선이 있는데 이게 2가 돼요. 그럼 이게 3이고요. 여기 어디 4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2가 되고 얘가 3 되고 4가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러면 4부터 어디까지? 3까지 거꾸로 적분합니다. 그러면 요만큼의 그냥 넓이입니다. 근데 4부터 2까지 여기 적분하면 요만큼의 넓이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뒤에 게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는 거라서 니은 자체는 이거 뭐야? 틀렸는데 왜 맞다고 하죠? 얘는 틀렸습니다. 따라서 니은 자체는 틀렸습니다 라고 연을 쓸 수 있을 거란 얘기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잘 봐봐. 디귿은 범위를 주어져 있어. 이 계산이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하는 거였을 거라는 거죠. 저도 풀면서 와 이걸 하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거든요. 보시면 디귿은 뭐냐면 인테그랄 4부터 6까지 6이 될 거고요. 인테그랄 4부터 6까지 fx, dx, 그 다음에 얘가 14, 이 사이에 존재하니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기억, 니은은 다 선생님이 그래프로 풀었어요. 근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 봐봐. 최고차항기수가 1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것도 제가 수업하면서 계속 강조했습니다. 최고차항기수를 1로 명시했어. 이거는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얘도 똑같아요. 디귿을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fx는 최고차항기수 1이고 대칭축이 2가 되는 거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c입니다 라고 fx를 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4부터 6까지 적분을 해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인테그랄 붙여서 인테그랄 4부터 6까지 fx dx를 해보잖아요. 그럼 이거는 산수계산이니까 그냥 나올 겁니다. 몇 대죠? 2c 더하기 몇이 돼버린다? 3분의 32가 돼요. 3분의 32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이 문제는 2c 더하기 3분의 32가 6부터 14까지냐야. 이게 이제 문제에 주어진 얘가 참인지를 보란 얘기예요. 2c 플러스 3분의 32가 몇이 돼야 돼? 6부터 14까지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미 제가 니은을 여러분들한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다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뭐라고 돼 있죠? 4부터 출발하는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항상 양수라고 돼 있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 4일 때 함수값이 지금처럼 양수일 수 있습니다.
그럼 4일 때 함수값이 양수면 이쪽으로 가는 건 어차피 계속 양수니까 볼 필요 없어요. 그럼 이쪽으로 가는 것만 보면 되는데 얘가 지금 3은 당연히 음수 쪽으로 와야 됩니다. 함수값이 음수 쪽으로. 왜? 이쪽이 음수라서 얘보다 더 큰 넓이의 적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4가 함수값이 양수일 때랑 4의 함수값이 뭐일 때 음수일 때로 두 가지 케이스를 분류해서 항상 그 결과가 뭐가 되게 만들어야 돼? 양수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식으로 푸는 거야. 그럼 보시면 이 그림이에요. 첫 번째 F의 4가 뭐일 때가 되는 거죠? 양수일 때가 됩니다. 그럼 F의 4가 양수면 아까 저기 그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지고요. 여기가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4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중점에 누가 있는 거냐면 3이 있을 거고 그럼 보다시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양수가 돼야 돼요. 그럼 아까 이쪽으로 적분하는 거는 양수께 음수고 음수께 양수가 돼버려요.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그럼 이쪽으로 거꾸로 적분하면 이 넓이보다 이 넓이가 더 뭐야 된다고요? 커야 되고요. 얘 넘어가는 순간 더 큰 넓이가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항상 양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만족해야 될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면 인테그랄 몇 사부터 몇 가지? 3서부터 4까지 fx, dx를 적분한 결과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왜?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4부터 3까지로 바꿔버리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넓이 개념으로 보면 아래에 있는 넓이가 여기 위에 있는 넓이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근데 거꾸로 적분하면 위에 있는 게 음수 넓이, 이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더라? 플러스가 되더라. 그래서 이쪽 넓이가 더 크면 양수 쪽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여기서 C값의 범위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되느냐? 두 번째 케이스는 F의 5가 F의 4죠. F의 4가 이번에 뭐일 때가 되는 거죠? 음수일 때입니다. 그럼 봐보세요. F의 4가 음수가 되면 또 똑같은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포물선이 나올 거고 여기가 지금 2입니다. 그럼 여기 어딘가에 3이 있을 거고 여기 어딘가 이렇게 4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뒤로 가는 애는 음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양수로 바뀌어버리니까 여기서 이쪽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만 보면 되는 거냐면 오른쪽만 보면 되는데 여기에 오른쪽을 볼 때 얘가 5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똑같아. 4부터 5까지 적분하는데 이 넓이가 이 넓이보다 더 크면 이거 음수 나옵니다. 그럼 양수란 조건의 모순이겠지. 그럼 이때는 여기의 넓이가 5가 이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빠져서 이 넓이보다 이 넓이가 더 뭐야 돼?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조건은 뭐가 나와야 돼? 인테그랄 4부터 5까지 fx, dx가 몇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식을 가지고 C값의 범위를 찾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건 계산한 걸 보면 3부터 4까지 이건 볼게요. 3부터 4까지에 대한 계산 결과와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연립해서 문제를 풀면 뭐가 나오냐? C가 마이너스 3분의 7부터 3분의 5까지가 나와요. 여기서 나온 C의 범위와 여기서 나온 C의 범위를 합쳐버리게 되면 C값의 범위가 뭐가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3분의 5부터 어디까지 된다? 3분의 7까지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고 우리는 이 C잖아. 그럼 이제 두배합시다. 두배하면 몇 대 버리는 거죠? 이 C는 마이너스 3분의 10부터 3분의 몇 되는 거죠? 14까지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3분의 이제 누구를 더해버리는 거죠? 32를 더합니다. 여기 이 자가 이상하다. 32를 더해버리게 되면 여기다 3분의 32 더하면 이게 몇 되는 거죠? 48이에요. 그쵸? 그럼 3분의 48 여러분들 몇 되는 거죠? 아니다. 여기다가 32를 더하면 46이구나. 46이에요. 그럼 46이니까 맞나? 3분의 다시 볼게요. 산수 계산이 쏘리. 이게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3분의 7부터 3분의 5인데 마이너스 3분의 7부터 3분의 5입니다. 옮겨오는 과정에서 벌써 까먹어가지고 숫자를 뒤집어 적었네요. 그럼 이제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4, 이게 3분의 10이에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3분의 32 더하면 3분의 40이죠. 그럼 3분의 맞죠? 2배하면 10 될 거고 그럼 얘 더하면 3분의 42가 되는 거라서 맞죠? 그러면 3으로 나누면 3분의 3, 40이 맞네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따지면 여기다 3분의 32 더하면 얘가 3분의 32, 14 될 거고요. 여기다 32 더하면 얘 빼버리게 되면 6입니다. 나오겠죠. 18이니까. 그쵸? 따라서 5, 이 범위로 딱 맞아 떨어지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디귿은 참입니다. 이거 2차 함수에 대한 해석과 정적분에 관련된 해석들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고요. 거기에 뭐까지 들어있는, 계산까지 들어있는 아주 복잡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15번이에요, 이제. 이 15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야. 근데 얘는 모든 항의 자연수인 수열 AN의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근데 지금 첫 번째 항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MN이라고 할 때 다음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얘를 첫 번째 항부터 차곡차곡 출발해서 분명히 AN이 4의 배수가 아닐 때로 나눠져 있으니까 4의 배수와 4의 배수가 아닐 때로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4의 배수일 때 4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네. 즉 총 얘는 4가지 케이스로 분류해야 됩니다. 4K, 4K 플러스 1, 4K 플러스 2, 4K 플러스 3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꽤 복잡해요. 그리고 첫 번째 항부터 가면 너무 가지치기가 많아져. 그래서 5번째랑 3번째 항 비교해야 되고 4번째 항과 5번째 항 더해서 비교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방향과 역방향, 역수적을 동시에 하고요. 그런 문제의 유형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니까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거야. 뭐냐면 얘는 첫 번째 항이 있고요. 얘 찾는 거야. 두 번째 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 있습니다. 근데 얘를 기준으로 출발할 겁니다.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출발해서 3, 4, 5를 가지고 나조건과 여기에 나조건 아래에 있는 얘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자연수 조건까지 다 포함시키면 여기서 딱 하나의 값이 결정되고요. 그 값을 결정을 가지고 앞으로 가겠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산수계산이 틀릴 만한 이유가 이게 계속 똑같은 숫자를 더하는 게 아니라 n값에 따라서 값이 바뀝니다. 맞죠? 그럼 이제 두 번째 항 구하려면 2를 더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문제 풀 때 2, 그 다음에 4, 6, 8 이렇게 그냥 적어놨습니다. 두 번째 항 구할 때는 2를 더해야 되고 세 번째 항 구할 때는 몇을 더해야 되고 6을 더해야 되고 4를 더해야 되고 네 번째 항 구할 때는 6 더해야 되고 다섯 번째 항 구할 때는 8 더해야 되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세 번째 항부터 출발합시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는 4의 배수일 때입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일 때요. 그럼 4의 배수니까 얘는 당연히 뭐일 거니? 라고 하면 4의 배수면 전의 항을 2로 나눈 다음에 2n을 더하죠. 그러면 2로 나눠서 6을 더하는 거니까 몇이 되는 거죠? 2p 더하기 6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돼요. 근데 이 2p 더하기 6은 4의 배수일 수도 있고요. 4의 배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숫자를 대입해 보셔도 알고요. 얘 2로 묶어내면 얘 p 플러스 3 돼요. 그러니까 이미 2가 있으니까 짝수거든요. 그럼 이 뒤에 게 짝수면 이건 4의 배수가 됩니다. 그럼 얘가 짝수가 되려면 p가 홀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잖아. 그럼 p가 홀수일 때랑 p가 뭐일 때 짝수일 때로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얘가 두 갈래 길로 갑니다. 이렇게 두 갈래 길로. 따라서 얘가 만약에 p가 뭐라면 홀수라면 4의 배수가 되는 거고요. p가 짝수라면 4의 배수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얘를 다시 2로 나눕시다. 2로 나누면 p 플러스 3일 거고요. 거기다 8도 해야 돼요. 그러면은 p 플러스 11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거고. 그리고 얘가 4의 배수가 아니면 그냥 8만 더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2p 더하기 몇 돼 버리는 거지? 14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케이스가 두 가지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해보셔야 돼요. 따라서 첫 번째 위의 식입니다. 얘와 얘, p가 홀수일 때죠. 그럼 먼저 얘가 얘보다 크대요. 얘가 세 번째 항 얘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4p가 p 플러스 11보다 크죠. 따라서 3p가 몇보다 큽니다. 11보다 큽니다. 첫 번째 식이 나요. 그 다음에는 얘랑 더하면 3p 플러스 몇 되는 거죠? 17입니다. 따라서 3p 플러스 17이라고 한 이 결과는 50부터 어디까지입니다? 60까지입니다. 라고 쓰여지게 되죠. 그럼 이제 얘 17 넘기면 3p라고 하는 결과는 17 넘기면 몇 대 버리죠? 얘 43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몇입니다? 33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p자리에 자연수를 집어넣을 거 아니야. 11 집어넣으면 33이랑 같아서 안 되죠. 12는 못 들어갑니다. p가 홀수라서. 맞나요?
그리고 11은 어차피 3분의 11이니까 얘는 4보다 좀 큰 숫자입니다. 그쵸? 그럼 4부터 쭉 들어가는데 얘를 만족하려면 여기에 누구밖에 없어요? 13밖에 없습니다. 그쵸? 39 되는 거 맞아요. 따라서 P는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P는 13입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우리는 봐보세요. P가 13이니까 여기에 13 들어가. 그럼 13 곱하기 4가 되는 거니까 몇 되는 거죠? 52가 나옵니다. 맞나요? 그래서 52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추적할 거야. 그럼 역추적은 아까 얘를 더해서 나온 거죠? 반대로 가는 거야. 그럼 얘는 넘기면 얘를 다 빼는 겁니다. 그쵸? 그럼 다 빼는 거라서 52에서 4를 뺍니다. 그럼 4를 빼면 몇 되는 거죠? 48이거나 얘는 몇 되는 거지? 얘 넘기면 4 뺀 다음에 2분의 1이니까 2 곱해버리는 거니까 4 빼고 2 곱하는 겁니다. 즉 얘에다가 2배 하라는 얘기야. 그럼 몇 나오는 거죠? 96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로 올려면 이게 4의 배수여야 되는 거고요. 이건 4의 배수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이미 4의 배수거든요. 그럼 4의 배수니까 이렇게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따라서 이거 버리셔야 돼요. 이랬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얘만이야. 이제 96입니다. 그럼 96은 이제 두 갈래 길입니다. 또 몇이거나 1을 빼서 94거나 안 그러면 1을 뺀 다음에 2를 곱하는 거니까 얘에다 2배 하면 몇 되는 거죠? 188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는 이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항 두 개 찾았어요. 188하고 94 나왔습니다. 여기서 재볼게요. 따라서 첫 번째 항은 188도 있고 94도 있고 두 개 찾았습니다. 근데 아직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 상태에서 이제 지우고 나머지 것도 할게요. 이제 이거 지워도 되죠? 지울게요. 이거 지워버리고 이제 나머지 거 계산할 건데 얘 지우면 이제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항이 몇이 될까? 4K 플러스 1일 때요. 4P 플러스 1일 때. 그럼 4로 나눠서 나머지가 1입니다. 그럼 절대 4의 배수가 아니죠. 그럼 4의 배수 아니니까 6 더합니다. 4P 플러스 7 됩니다. 얘도 4의 배수 아닙니다. 여기다가 8 더합니다. 4P 플러스 몇 돼 버리는 거죠? 15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얘보다 커야 되거든? 말도 안 됩니다. 따라서 나조건 자체가 모순이라서 4P 플러스 1 버립니다. 그럼 이제 4P 플러스 1 때 한 번 더 나오는데 4P 플러스 2는 좀 있다 하고요. 4P 플러스 3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4P 플러스 3을 집어넣어요. 그럼 얘는 몇 더해야 되는 거야? 6 더하는 거니까 4P 플러스 9가 되고요. 여기다 8 더하는 거니까 4P 플러스 17 됩니다. 이것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쵸? 따라서 얘는 싹 다 버리고요. 이제 마지막 케이스 뭐만 보면 되겠다. 4P 플러스 2만 보면 됩니다. 그럼 이 4P 플러스 2도 이제 뭐 어떻게 될 거냐예요. 그럼 얘는 4의 배수니?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 놈은 4의 배수가 아닙니다. 그잖아요. 4의 배수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4의 배수가 아니니까 여기에다가는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6 더하면 4P 플러스 몇 나오는 거죠? 10 나옵니다. 그쵸? 아니다. 6 더하면 4P 플러스 8입니다. 미쳤나 보다. 4P 플러스 8입니다. 그럼 이건 4의 배수네? 그럼 얘 4의 배수니까 2로 나눈 다음에 8 더하세요. 그럼 2로 나누면 얘는 몇 되는 거죠? 2P 더하기 4에다가 8 더하면 12입니다. 라고 주어지겠죠. 그럼 다 됐습니다. 이제 얘가 얘보다 크대요. 그럼 2P가 10보다 큰 거니까 따라서 몇 되는 거죠? P는 5보다 큽니다. 이거는 P의 제한 조건 없습니다. 그냥 자연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두 개양 더하는 거니까 얘랑 얘랑 더하면 6P 플러스 20입니다. 따라서 6P 플러스 20이라고 하는 결과가 몇 서부터 50부터 몇 가지입니다. 60까지입니다. 라고 주어지겠지. 그러면 넘겨버리면 6P는 40이 될 거고 얘는 30 돼서 얘 몇 나오는 거죠? 5부터 갑니다. 맞죠? 따라서 얘는 P는 몇 돼 버리는 거지? 5서부터 갈 건데 뭐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제 5보다 큰 숫자 집어넣으면 몇 나오는 거죠? 딱 6일 때 36으로 하나 걸립니다. 맞죠? 따라서 P는 6이에요. P가 6이구나라는 거 알았어. 그럼 P가 6이니까 여기도 6 집어넣습니다. 그럼 6, 4, 24, 26 돼 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똑같습니다. 아까랑. 이거 지울게요. 이제 26입니다. 26부터 출발. 그럼 26이니까 4를 빼면 22이거나 또는 얘 몇 돼 버리는 거죠? 44 이렇게 됩니다. 이건 둘 다 가능하겠네요. 얘 4의 배수 아닌 거죠. 얘 4의 배수 맞습니다. 맞나요? 네. 그리고 나면 이제 또 두 갈래 길로 갑니다. 1을 빼버리게 되면 42이거나 안 그러면 2배 하면 84이거나
얘는 2 빼버리면 20이거나 아니면 40이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20은 4의 배수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요 세 개가 더 찾았습니다. 따라서 84, 42, 그 다음에 40. 84, 42, 40 이렇게 세 개를 더 찾았어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놈과 최대, 이 놈이 최소니까 얘를 더해버리면 228입니다가 정답이 되겠죠. 이거는 숫자가 더 커서 모든 A용 값들의 합을 물어봤어도 되는 문제긴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그냥 최대와 최소만 물어봤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14번이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에 제일 어려웠을 문제? 그러니까 딱 이런 걸 보면 9월 평가원을 조금은 모티브로 한 것 같아요. 9월 평가원도 어떻게 보면 14번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13, 14번이. 그러니까 딱 그 모티브로 문제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더 복잡했던 문제들의 풀이라고 보시면 될 거야. 알겠죠? 네. 주관식도 또 20번이 만만치 않은데 우리 좀만 쉬었다가 이제 주관식으로 또 제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따 뵙겠습니다.